이렇게 승계 취득이나 원시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런데 간주 취득은 뭐냐? 순우익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의지한다. 이 얘기는 취득한 게 아닌데, 소유권 취득이 아닌데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미 내 거야. 오래전에 뭐 했어요? 이미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을 하여 내 거죠. 취득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취득했으니까 내 거지. 요번에 새롭게 취득이 아니라 옛날에 취득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도중에 무슨 짓거리 했다는 얘기죠. 무슨 짓 없어 보여. 무슨 행위, 그죠? 무슨 짓 하면 이상하게 범죄 같은 느낌이야, 그죠? 요즘은 하도 험악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메일 보냈대잖아, 나쁜 놈이. 인터넷상에, 그죠? 메일 보내갖고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무마하려면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해라. 오늘 2시까지. 그러면 거의 보낸대. 나도 보낼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세요. 그래서 무슨 뭐를 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더니 그런 행위로 인해서 종전 재산 가치가 종전보다 뭐 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다가 아니라 무슨 부분? 요 증가된 부분은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옛날 취득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됐다. 요때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럼 보세요. 부동산이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여러분, 아까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지목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토지에 지목을 뭐 했다고요? 변경을 했다. 변경.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뭘 가지고 있었는데 임야. 근데 이것을 나무를 벌채하고 또 정지 작업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 짓는 뭘로 전이나 답으로 바꿔서 이게 지목 변경. 등기부상에는 뭔데? 임야.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전답이죠.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돼?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럼 임야였을 때보다 전답이 토지 가격이 비싸죠? 왜? 임야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지만 여기는 수확물이 발생하니까 소득이 창출되죠. 당연히 재산 가치는 임야보다 뭐가? 전답보다는 대지가 비싸겠죠. 그래서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공시가격 1억짜리 하는 땅을 개간을 했더니 전답으로 바꿨고, 이때 인근에 있는 다른 전답과 비교를 해서 토지 가격을 시장군수가 계산을 해봤더니 1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지목 변경하기 전에 토지 가격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토지 가격을 비교했더니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얼마? 5천만 원은 요번에 땅 산 거 아니에요. 있었던 땅의 지목만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5천만 원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자산 가치가 뭐 했으니까 증가했다. 그래서 이때 무슨 가액? 토지 가액이 뭐 했으니까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된 거 5천만 원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미 취득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 건데 자기 거에다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됐다. 또는 건축물 같은 경우도요. 건축물의 개수, 대표적인 게 개수라는 게 있어. 개수. 건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 하면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뭐 했다면 설치했다. 이게 개수예요. 그러면 개수는요 2가지로 볼 수 있죠.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고정관념 깨야 돼. 건물 안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죠, 대다수. 그런데 건물 밖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나?
설치할 수도 있잖아, 자기 땅이라면. 그죠? 그래서 여기다 설치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개수인데 개수로 인해서 뭐가 증가됐어요? 면적이 증가됐잖아. 면적. 이건 간주취득이 아니에요. 요 면적이 증가된 건 새로 생겼죠? 원시취득이야.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수. 그래서 이때 뭐가 가액이 뭐였다? 증가가 됐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이 100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더니 110억짜리가 됐다면 증가된 거 얼마? 10억.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런 것이 간주취득이에요. 부동산. 그럼 실질적으로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여러분 이런 걸 다 묶어서 구조 등을 뜯어 고치는 걸 종류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종류를 변경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되어 있는 차체를,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서 차체를 늘리거나 적재량을 높게 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구조 뜯어 고쳤죠. 이걸 뭐라 그래? 종류 변경. 또 가장 대표적으로 돛담배 선박이 있는데 바람 불어야 갈 거 아니야. 그죠? 불편해. 그래서 돛을 뭐하고? 없애버리고 엔진으로 교체를 했다. 구조 바꿨죠? 이것을 종류 변경. 그래서 이것도 선박에 뭐가 가액이 뭐했다면 증가를 했다면 그것도 뭐한 거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래서 간주취득은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 이런 행위가 있어도요, 가격이 뭐하지 않았으면, 증가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과세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기 하나 과점주주가 있어요.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 여기 보면 주식은 취득해도 취득세 안 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야? 과점주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부하면, 초과하면 2차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생각해봐. 어떤 회사에 총 주식의 몇 프로? 50%를 초과. 그러니까 50.001 이렇게 초과했어요. 그러면 초과한 사람은 주주총회에 나가서 자기가 의사표현하면 다 되지. 자기가 찬성하면 되잖아. 50%더 넘으니까. 그죠? 그래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사람한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과점주주 된 자가 비율만큼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러니까 부담이 크니까 과점주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용어 정리합니다. 승계취득, 원시취득, 무슨 취득?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하는데, 다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으니까 원시취득한 회사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이렇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 3번 부동산 취득의 구분, 그래서 페이지 494페이지 표시해 놓고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은 왼쪽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는 걸 뭐? 승계 취득. 이때 상속하고 뭐는? 증여는 무상승계 취득이라고도 하죠.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거. 이렇게 승계 취득한 건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다음 오른쪽에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매립, 간척, 건축, 시효 취득, 제조, 조립, 건조 이런 행위가 소유권 뭐요?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이때 하나 메모할 것이 있다면 원시 취득에다가 화살표 쭉 해놓고 수용 재결은 제외. 그죠? 아까 수용 재결 절차로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시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수용 재결은 제외.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다음 간주 취득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개수, 차량 등의 구조를 바꾸는 거 종류 변경,
과점주주 이렇게 해서 자산가치가 뭐한 거 증가된 걸 간주취득이라고 하는데, 이건 등기할 때 등기권리 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 등기,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 뜯어 고치는 거, 임야를 대지로 또는 전답으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표시해야죠. 표시 변경, 이런 등기를 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옆에 놓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갈게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새로 짓죠? 왜죠? 분양, 팔으려고. 그죠? 그럼 주택건설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아파트 새로 지었다. 무슨 취득?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 한다 안 한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그거 점검하고 가야 돼. 아파트 건설회사는 아파트 왜 지었느냐, 원시취득했느냐? 분양, 팔으려고 원시취득한 거죠? 취득세 내 안 내? 예? 이렇게 여러분 입맛대로 뜯어고치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있는 거대로 가야 된다니까. 아, 저기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다 과세 안 되니까? 원시취득 과세 안 하는 건 딱 네 가지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거만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죠? 회사 이름으로 취득세 내. 그리고 회사는 무슨 취득이야? 원시취득.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죠? 여러분 무슨 등기해? 이전 등기. 부동산은 다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는 건 정해져 있잖아. 뭐 이거 저거 그거 요거 네 가지만 원시취득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그래?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 납세 의무자. 아, 그럼 취득세는 당연히 이런 물건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본 원칙이 뭐냐? 대원칙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사실상 뭐라 그래요? 거기 교재 보시면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왔죠? 설명부터 듣고요. 사실상 취득자라는 얘기는 과세 대상 물건, 차량, 기계, 즉 부동산부터 뭐 회원권까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 놓고 형식상 절차인 뭐 등기 안에서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면 자기 앞으로 형식상 절차 뭐 안 했어도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세법에서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 요 사실상이 뭐냐? 소유권 이렇게 접목시키면 돼요. 소유권을 뭐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등기 안에서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유권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안 내는 경우 있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취득세 안 내는 거 뭐 저기 나왔었잖아. 아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자는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했죠. 근데 팔을 거니까 너네는 취득세 내지 마. 그럼 누가 취득세 내는데 원시 취득자가 안 내면 무슨 취득자?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새 차 만들어 놨어요. 회사는 취득세 안 내.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무슨 취득? 여러분은 승계 취득. 여러분이 취득세 내라. 요거 확인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취득자는 20회 27회 때 물어봤어요. 20회 27회 때 물어봤다. 그럼 거기 보시면 1번 부동산 등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그럼 뭐예요? 소유권을 보하면 취득하면, 그죠?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뭐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 그랬으니까 등기 안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딕체로 해놨어요. 세 번째 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이런 건 과세 안 하니까 이런 경우는 승계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승계 취득에 한한다. 이 얘기는 원시 취득자는 소유권 취득했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자동차 만들어낸 회사 취득세 안 내고 중장비 만들어낸 회사 취득세 안 내요.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취득하면 뭐? 승계 취득자가 내야 된다. 됐어요? 요거 보시고 다음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택조합에 누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어떤 경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내라 설명을 듣고 읽고 갈 거예요. 설명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법률을 봐야 되니까.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냐? 건물 지을 때 건축법에 주요구조부 또는 주체구조부라고 하는데, 건물 지으려면 기둥이 들어갈 자리는 집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 구덩이 파고 콘크리트 넣고 아주 견고하게 해놓고 여기랑 이제 뭘 세워요?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워야 돼. 기둥을 세웁니다. 요거 기둥이야.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은 쓰러지지 말라고 연결하죠. 이어지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보라고 그래. 보. 건축법에서 보. 그 다음에 뒤집어 씌워. 지붕.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걸 뭐라고 그래? 벽. 그죠? 지붕, 기둥, 벽. 이걸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이게 건축물의 핵심이야.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건축물에 딸려있는 모든 시설물은 누가 취득세 내라? 이거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가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예? 그럼 뭐라고? 건물주 하지 왜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그래? 건축물에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예요. 그럼 보세요. 자, 실무적으로 이해하세요. 이 상가빌딩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체구조부 취득자야. 건물주니까. 근데 이 1층에 임대를 줘요. 임대. 근데 은행에서 들어오는데 임대 세입자. 그럼 은행 가보면 대형 특수한 금고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은행 안에 건물 안에 벽에 부착을 했죠. 이거 부착이 되는 순간 취득세 내야 돼. 그런 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와 똑같아. 부대 설비 설치하면 취득세 내야 돼. 근데 그거 누가 설치했어요? 은행이 사다 설치했잖아. 세입자가. 그래도 세금은 누가 내라? 건물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건축물에는 각종 부대 설비를 다른 사람이 설치했을지라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내야 된다 이 얘기요.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 교재 499쪽 양가로 1번 거기 27회 때 출제된 건데, 27회 때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뭐 했어요? 가설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건물주 말고 다른 사람이 설치를 했을지라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함께 그러면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 그게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 부대 설비도 같이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고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 상가빌딩 가지고 계신 분, 그 세입자가 돼야지 왜 건물주가 내요? 법에는 건물주가 내라고 했다니까. 법. 이해가세요? 그러면 건물주가 일단 내야죠. 예? 그럼 누구한테 받아?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받아라. 그런 법은 없다니까. 그건 민법이죠. 민법에서 돈을 세입자한테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으로 적어야지. 뭐라고?
당신이 내 건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당신이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부분은 별도로 세입자인 본인이 뭐한다? 부담을 한다. 그리고 임대차가 뭐하면 종료가 되면 원상복귀 한다. 뭐 이런 걸 적어야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거는 세법은 거기까지 신경 안 써. 너네들이 알아서 싸움하던 그건 신경 쓰지 않아. 법은 누구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세입자한테 그거 표시 안 했다가 나중에 세입자한테 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안 주고 한술 더 떠. 법대로 가자고. 무슨 법? 세법. 누가 세금 내? 주체구조부 취득자. 법대로 가면 지지. 그래서 특약상으로 병시하라 이 얘기예요. 어쨌든 특약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건 민법 얘기고, 우리 세법은 주체구조부 취득자다. 뭐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거. 다음 두 번째, 상속인거래죠. 당연히 이건 뭡니까? 상속받은 재산이죠. 예,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아파트 상가 전답 이렇게 받았다. 그럼 다 상속인이죠. 그럼 자기가 뭐한 것만,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있어요. 지분으로 보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는 지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공유물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가서 뭐 받았으면, 예? 공동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지분대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상가 빌딩을 첫째, 둘째가 똑같이 받아서 50%. 그럼 두 사람이 각각 자기 뭐만큼 50%만큼 취득세 내죠. 그런데 뭐다? 연대 납세 의무자야.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두 사람이 공동 상속 받았으면 두 사람이 취득세 내요 각각. 근데 한 사람이 자기 50%를 못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그거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시험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연대 납세 의무 있다 그럼 틀려요. 그럼 공동 상속이란 말이 있을 때만,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뭐 상속인. 이해가세요? 예,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음,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거 양가로 3번 26개 28회 때 물어봤어요. 26, 28 주택조합의 누구? 조합원. 26회 28 이건 뭐냐?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요 지역이 주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장마철이 되면 뭐야? 비가 오고 막 그래요. 비가 새고. 그래서 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얘들이 재정비를 한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 얘들이 개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 조합을 결성해. 주택조합. 그럼 얘들은 이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주고 얘들을 뭐라고 한다 이제?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갖고 이제 딱지 가지고 있죠. 물론 나는 조합으로 참여하기 싫다 그러면 현금 보상받고 떠나면 되죠. 그게 수용이고. 좋아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허가받고, 여기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거 다 철거하고 여기라, 우리나라는 온 국토가 아파트야. 예? 온 국토가 아파트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그죠? 아파트 수도권 빼놓고는 외곽 지역은 미분양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왜 전 국토를 아파트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우리 유럽 여행을 왜 가요? 유럽 여행 가서 뭐 봐? 나 이번에 10월 달에 유럽 여행 가서 열 며칠 동안 갔다 오면서 잘못 계단했다니 무릎 염증 생겨서 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 왜 다녀 거기? 오래된 집 구경 가잖아. 200년 150년 된 주택을 보러 가는 거잖아. 그죠? 자연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는데 우리는 볼 것이 없어. 전부 다 뭐야? 아파트야. 좋아요. 허가받고 아파트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취득이야? 조합의 입장에서는 건물 지었으니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럼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이때 요거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 요 부분은 누구한테 줄 거야? 각 조합원한테 나눠줄 거고,
나머지 요 부분만 뭐 할 거다? 일반 분양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요 부분은 누가 내라? 그냥 조합은 너네들이 보내. 취득세 내 늦게는 너네들 거니까. 그럼 얘들이 취득세 내고 얘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하는 거 뭐 이전 등기가 아니라 원시 취득이나 보전 등기. 얘들은 요거는 일단은 누가 내고? 조합이 취득세 내고. 소유권 넘겨받으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으로서 취득세 내야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의 이름으로 건물 지었는데 조합원한테 줄 거라면 누가 내라?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확인. 거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나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거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그거. 두 번째 줄 끝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세 번째 줄 끝에 그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뭐라 그랬죠? 다만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반 분양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가?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낸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한다? 제외한다. 얘기는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조합이 내. 그러면 봐요. 이거 공부하려면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고? 조합원이 취득세 내고. 조합원한테 분양되지 않는 것은 누가 내고? 조합 내고. 이거 하려면 머리 아프다니까. 하나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분 그거 안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 뭐? 조합원용 부동산 이거예요. 그럼 누가? 조합원이 내라. 그거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라. 됐어요? 예, 나머지 부분은 생략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생략하고 하나만 더 봐요. 왜 생략을 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봐도 되는데 부동산세법은 납세 의무자 물어봐도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봐요. 자동차 같은 거 누가 세금 내냐 그거 물어보지? 안 해. 부동산 중심이니까. 그런데 다음 장에 7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7번하고 8번까지만 볼게요. 7번 배우자 또는 뭐라 그랬어요? 등으로부터 부하는 거 취득.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들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돈을 뭐해서 대금을 지금 누가 봐도 매매죠? 사고 팔았잖아. 아파트 팔고 돈 줬잖아요. 그런데 둘의 관계가 누구야?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남편과 부인 간의 매매 거래는 인정 안 해. 그냥 다 증여. 증여는요 증여로 취득세 내고요 증여세 별도로 또 세금 내야 돼. 다른 세금 증여세. 그럼 매매면 그냥 뭐만 내고? 취득세. 증여면 취득세도 내고 별도로 뭐? 증여세 내야 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있을 수가 없다. 기본이 뭘로 가? 증여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법은. 어떤 거? 여기 보세요. 아버지 아파트를요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어. 짜고 하는 거 아니죠.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어요. 공매가 뭐죠? 경매는 돈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안 갚으니까 법원에 강제 절차를 처분하는 게 경매죠. 공매는 뭐예요? 공공기관 세금 안 내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일을 하는 데야 거기가.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공매나 경매를 통한 건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죠. 공개적이죠. 이런 건 매매로 인정돼요. 또 파산 절차.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법원에서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정 관리, 법원에서 관리해. 그런 절차에 따라 취득했다면 이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다. 또 등기를 유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감정평가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꿨어요. 이런 건 뭘로 인정돼? 유상, 사고 팔은
매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뭘로 간다? 증여다. 여러분 생각해봐. 남편 아파트를 부인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부인이 돈을 줬대. 국가가 너 돈 준 거 봐줘? 어디서 줬는데? 이불 속에서 줬는데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 그죠? 인정 안 하겠다 이 얘기야. 확인. 그래서 7번 배우자 부부간에 직계존미소 가면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보하는 거 취득하는 경우는 볼 것도 없다니까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아서 취득했느냐 증여받아서 취득했느냐 지어서 원시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는 3.5 매매는 4% 세율이 달라요. 예. 다만 거기 그랬죠. 두 번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 공매나 경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했다. 두 번째 파산, 선고.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니까 맞바꿨다 그렇게 교환하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자금 출처 등으로 인해서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제외하고 기본이 시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줄까 두 번째 줄까지만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거래는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요까지 됐어요? 또 하나 여러분 8번에 부담부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 부담부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재산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받는 사람 공짜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할 사람이 증여하겠다 받겠다 쌍방 계약이죠. 우리 민법에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주겠다 받을래 받겠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다. 얘가 증여하고 싶은데 얘가 안 받겠다. 그럼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증여 조건이 뭐냐? 얘가 상가 빌딩 얼마 10억짜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주겠다. 이게 증여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세금하고 관련이 없죠. 그럼 얘는 자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는데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알아야죠. 상가 부동산 얼마? 10억. 이거 10억을 공짜로 받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1000분의 40이야 상가. 그런데 증여받았으면 1000분의 얼마? 35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거 매매로 취득했으면 1000분의 얼마? 40. 증여는 1000분의 얼마? 30. 세율이 달라. 결론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예? 이게 그냥 증여의 조건 없는 증여. 그런데 부담부 증여 봐요.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그럼 얘 아들은 보세요. 수증자는 전체 재산 얼마? 10억에서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라면 5천만 원 빼요. 얼마? 5천만 원. 부부 간에는 6억 빼고 나머지 증여세 계산하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증여세는 낸다. 이렇게만. 그러면 부담부 증여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주는 사람 뭐라 그래요? 증여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 주겠다 받겠다 계약이죠. 예. 그런데 증여를 하는데 조건이 뭐냐? 얘는 상가 빌딩 얼마? 10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뭐 받았어? 대출 받은 채무가 있네. 그래서 채무가 얼마? 4억 있어요. 채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얘가 갚아야 될 채무죠. 예? 얘 부동산 얼마짜리? 10억. 채무 4억. 이것을 얘한테 증여를 하죠. 근데 조건을 붙여 보라고. 이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데 네가 대신 4억은 나중에 네가 갚아라. 갚을래? 알았어. 이런 인수하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야죠. 예, 취득세 냅니다. 자 취득세가 중요해. 부동산 얼마짜리?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건 증여죠. 예? 이거 다 공짜예요? 아니야. 요 얼마는 4억은 갚을 거죠. 지금 돈 주나 나중에 돈 주나 갚을 거잖아요. 갚을 건 공짜가, 결론은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달라. 채무 얼마? 4억. 또 채무 이외 6억. 취득세가 달라. 이것은 뭘로? 유상. 갚을 거니까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지. 이거는 뭐고? 공짜니까 증여로 취득세 낸다. 취득세도 달라요. 매매로 보내고 취득세, 요건 증여로 보내 취득세. 요거는 매매니까 상가는 1000분의 40, 증여는 1000분의 얼마? 35. 증여니까 취득세 조금 내네. 대신 별도로 증여세 따로 내지. 예? 증여세 왕창 낸단 말이에요. 지금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죠? 증여했어요. 원래는 뭐 했어요? 증여했는데 증여 부분을 물어보나? 아니지. 증여를 했어도 무슨 부분? 요거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가 아니야?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본다.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뭐만 생각해? 채무 부분은 공짜가 아니라 갚을 거니까 매매로 취득했다. 그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25회 26회에서 출제됐다. 25, 26. 거기 보시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뭘로?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까지. 유상을 살짝 바꿔 글자 하나 무상 그러면 글자 하나에 따라 틀리죠. 예? 채무 부분은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봐라 이 얘기. 그거만 보세요.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잠깐 보세요. 4번 취득세 납세 의무 나왔죠? 예? 납세 의무 프린트. 1번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뭐 관계없어요. 등기여부 관계없어요. 소유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러면 건물이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을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한 사람이 다 내.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 다음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누가 내라? 조합원이 내라.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야죠. 거기 메모한다면 가로 열고 무슨 상도? 공동상속. 그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면 취득세 내야 된다. 그리고 6번 차량 등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누가? 자동차 같은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원시 취득자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럼 누가 내야 돼? 승계 취득자가 내라 이 얘기야. 승계 취득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핵심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503페이지 가세요. 503페이지 취득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 얘기. 이걸 취득 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 취득했느냐 중요해. 왜?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가 끝나야 돼.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 붙어요. 그럼 가산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1월 1일 날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줬어요? 계약금. 만약에 6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12월 며칠 31일 날 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해서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했어요. 계약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무슨 거래가 계약하고 6개월 있다 중도금 주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잔금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나 이해가 안 갈까 봐. 우리나라 법에는요 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줬죠? 예? 그리고 며칠 안에 중도금 줘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 그냥 둘이 보면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예? 대한민국 법에는
계약금 주고 며칠 안에 중도금 주고 며칠 안에 잔금 줘라 그런 거 없다니까. 둘이 계약하고서 우리 중도금은 너무 빠르지 않나? 6년 있다가 줄까? 그러지 뭐.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잔금은 한 10년 있다가 하지. 그러지 되는 거야. 둘이 뭐만 하면.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약속했다. 근데 사람인지라 요거 계약서에 잔금 준 날 무조건 뭐 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약속해놓고 대금을 미리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늦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날 실제로 준 날 몇 번, 2번 이걸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날짜가 되기 전에 잔금 주기 전에 여기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했다. 그럼 뭐 한 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해요. 무슨 거래가 잔금도 안 줬는데 먼저 등기를 합니까? 이러대. 안 했으면 말고. 지금 잔금 주기 전에 등기하라는 게 아니잖아. 법은 여러 가지 사례를 놔야지. 원래 잔금 주고 나서 등기하죠. 근데 잔금 주고받지 않고 둘이 특이하겠다라 뭐 할 수도 있어. 등기 먼저 했다면 그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얘기 내 거 가지고 이해하지 말고. 예? 여러분 같으면 잔금 안 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냐고. 안 해주죠. 근데 특이하게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그 사람 앞으로 뭐하고 등기해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잔금 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법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복잡하다 이거지. 거래마다 간단하게 딱 하나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데 이제 하나씩 봐야 돼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 유상승계 취득하면 뭐 생각하라고? 매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험에서 매매로 취득 그렇게 안 해요.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로 간다고? 밑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 보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얘기는 이거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잔금 줬으면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실제로 잔금 준 날 있죠? 그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 잔금 준 날을 거짓말할 수 없어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라 그래. 그래서 세법에는 이러이러한 거래 5가지만 딱 정해놨어요. 요 5가지 거래에 해당이 될 때는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뭐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확인해보고 갑니다. 거기 보시면 맨 밑에 503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는 사실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로 간다. 첫 번째 국가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줄여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그 얘기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국가한테 돈 주고 국가 소유 국유지 임야 같은 거 샀어요. 그런데 잔금을 빨리 주고 늦게 줬다고 하고 늦게 주고 빨리 줬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 상대방이 누군데? 매를 벌지. 거짓말할 수 없잖아. 준 날 딱 나타나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 이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돼요. 두 번째 외국의 수입에 의해서 취득 그랬죠.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자동차 같은 거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붙어요. 관세가 붙으려면 언제 누구한테 얼마 주고 취득했냐 이게 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지방세 그냥 따라가.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세 번째 공매 하면 무엇까지? 경매까지 포함해서 공매 절차로 부동산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했다. 여러분 공매보다는 공매는 아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공매보다는 경매가 친하잖아. 그죠? 법원을 통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한 거.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으면요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 예?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해. 그럼 그 납부한 날을 거짓말할 수 없잖아. 법원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공매, 경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판결문
여기서 판결문은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다. 판사가 결정했어요. 뭐라고? 판결문에 갑은 을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날 안 줬어도 그날 준 거야. 사실상 잔금 지급이. 다만 가로 안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은 판사가 결정한 거죠, 법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 있죠, 화해줘서. 여러분, 법원에 범죄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법원 갈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법원에 가면 좋은 거 많아요. 구경 갈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놓고, 그죠? 아니, 자격증 취득은 당연히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노인네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부하고 증여하고 재산이 없으면 운신의 폭이 적죠. 예, 가는 풀이가 3군데라니까. 아니야, 4군데네 여보는. 자,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돈 없으니까 무료 급식 받으러 가야 돼. 탑골공원에 종로상가, 그죠? 그나마 조금 쓸 돈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디가? 1호선 타고 천안에 가서 순댓국 하나 마시고 와요. 드시고 온다고. 그거보다 조금 여유 있으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어디가? 춘천 가서 닭갈비 드시고 와. 이렇게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네 번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드시느냐? 노상 법원에 가. 법원에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죠? 법정 다니면서 경매 법정도 가보고 형사 민사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힘들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가서 식사하고, 다시 또 쉬었다가 오후에 구경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는 노인네들은요, 초임 변호사보다 법률 지식이 더 많아. 그래서 물어봐, 사람들한테 무슨 건으로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더 알아. 누군데? 담당 판사가 홍길동인데, 그 사람은 판결이 조금밖에 안 나와. 이게 다 특성을 알아. 그 정도는. 왜? 도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법률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경매 같은 거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고 공부할 수 있다. 왜? 재테크 해야지. 여러분, 어느 세월에 중개업을 해? 돈 가지고 있다가 좋은 거 뭐 급매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야지, 그죠? 급매물 나왔는데, 좋은 거 나왔는데 사장님이 이거 사세요 그러면 말도 안 들어. 왜? 좋으면 네가 사지 왜 사? 이거지.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내가 사놨다가 물건을 확보했다가 중간등이 생략하고 싹 팔고. 그거 안 되는데 불법을 해야 돈을 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격하고 나서 1월 달에 개정법률 특강할 때 여러분이 오셔야 돼. 그때는 우리 범죄, 범법, 탈법할 수 있는 거 공부할게요. 지금은 법을 좀 세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해조서라고 그랬죠. 예, 당사자 간에 화해한다고 작성한 거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피고가 인정하겠다라고 작성하는 게 인락조서예요. 그럼 포기각서는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고 작성하는 게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뭐예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 피고한테 언제 와서 너 주장을 펼쳐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출두를 안 하면 스스로 뭐 한 걸로 본다? 자백한 걸로 본다. 이게 자백간주야. 이 4가지는 판결문이 아니다. 이런 건 빼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출란에, 입금란에 주고받은 금액이 기재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이건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이건 법인만이 아니라 누구도, 개인도. 여러분 개인이 회사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거 있죠? 아니, 개인이 무슨 회사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는 게 다 회사로부터 취득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누구 줘? 회사. 그럼 회사 장부에 입금란에 기재됐죠? 이렇게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잔금 줬다는 건 개인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급했다는 날짜에 회사 장부에 입금으로 기재됐더라 이렇게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결론은 법인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해서 입증이 되면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국, 외, 공, 반, 법 이렇게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요 5가지의 경우에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504페이지. 요번에는 뭘로 가요? 계약상,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렇게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무조건 뭐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봐요. 미리 줬어도 필요 없고 늦게 줬어도 필요 없고 안 줬어도 이날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계약서 상에 잔금 주겠다 해놓고 그날 못 줬어요. 그래도 그날 취득이야.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주로 거래는 계약서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 그럼 미리 줬던 늦게 줬던 인정 안 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데 이날 안 줬어. 그래도 이날 뭐라고요? 취득.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이해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그러면 계약서상에 잔금 줄 날짜를 표시 안 하지? 이렇게 표시 안 했어. 그럼 날짜 계산 못 하겠네? 그럴까봐 두 번째 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무조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를 반드시 표시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이제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아파트 사고 팔았어요. 언제 취득이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근데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상대방이 누구야? 법인.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 경매로 취득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근데 문제는 봐요. 만약에 6월 1일 날 잔금 주기로 해놓고 잔금을 계속 못 줘. 실무적으로 잔금을 주기로 해놓고 내가 잔금이 없어서 계속 못 주고 있으면 취득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근데 법에는 안 줘도 여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보완해 놓은 게 있어요. 설명 듣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데 다만 취득일로부터 요거 정리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안 하고 계약이 뭐였어요? 중간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해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뭐 한 걸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504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찾았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화해조서, 공정증서, 행정안전무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제됐다는 신고서, 이런 게 전부 다 며칠 안에 취득일로부터 가로 안에 60일 이내에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를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계약이 뭐 됐으면 해제가 됐으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다음 연부취득. 여러분 유상 여기에서도 연부가 있어요. 연부취득. 연부취득은 뜻이 뭐냐? 밑에 보충학습 표시해놨죠. 대금을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인데 매년 한 번씩 주고 균등액 이렇게 주는 걸 연부라고 한다. 그래서 연부취득은 위에 뭘로 가요? 연부취득은 다시 위로 가서 사실상 연부금 뭐하는 날?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실래요? 자, 부동산 10억짜리를 취득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연부계약할 수 있어요. 3년 연부계약했다고 그래봐요. 연부는 매년 금액이 똑같아야 돼.
그럼 10억을 3년 나눴더니 3억 3천만 원. 여기도 3억 3천만 원. 여기는 3억 얼마? 4천만 원. 이건 연부가 아니다. 매년 금액이 뭐해야 돼? 똑같아야 돼. 3억 3천. 그럼 9억 9천. 1,000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매년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자, 이때는 1년 있다 요거 줬죠? 그럼 이거 취득이야. 1년 있다 또 요거 줬죠? 요거 취득. 1년 있다 이거 주면 이거 취득이죠?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한꺼번에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대금을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거지. 1년에 몇 번씩 줘요? 한 번씩 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보충학습 2번 보세요. 만약에 중도에 여기서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줬죠? 취득세 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했다. 그럼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미 낸 뭐는 취득세는 환급받는 거예요. 취득이 아니니까. 연부취득은 중간에 마지막 연부금 주기 전에 계약을 중도에 보하면 해제하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그럼 낸 취득세는 뭐하라? 환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 사고 파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파트 사요, 개인한테. 근데 아파트가 마음에 드네, 가격도. 그래서 아파트 파는 사람한테 물어봐. 이거 할부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 미친놈 막 그러죠. 근데 법에는 물어봐야 된다. 합의니까 할부 돼요? 안 된대. 그럼 연부는요? 안 돼. 그럼 일시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부 돼요? 그럼 미친놈 취급을 받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할부는 주로 어떤 거, 연부는 어디에서 활용되냐면 임야 같은 거. 임야 사는 면적이 넓죠? 단위도 크죠? 매매가 자주 발생하지 않죠? 그럼 지금 가격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10년 동안 나눠줘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선상 같은 거 팔 때 매매를 빨리 하려면 중개사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 이거 일시불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얼마가 3억이 필요하니까 3억은 먼저 받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연부해도 돼. 이렇게 하면 매매가 금방 될 수도 있잖아. 사는 사람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근데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임야 좀 팔아줘. 가봐. 안 팔리지. 10년 전에 내놨는데도 매매가 안 돼. 근데 뭘로 하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연부 계약을 하자. 근데 내가 돈이 3억이 필요한데 전체 10억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3억 정도는 내가 먼저 받고 나머지는 뭐 하겠다? 연부 취득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 다 유상이에요. 그런데 하나 보세요. 아까 그랬죠? 돈을 미리 주던 늦게 주던 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 취득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이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이 날짜 되기 전에 먼저 뭐하면 등기하면 뭐한 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에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등기가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그 밑에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무상은 기본적인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죽어서 상속받는 거하고요 증여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 증여가 많아. 그러니까 무상하면 증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증여는 줄 사람 받을 사람 계약해야죠. 그래서 뭐? 계약일. 무상승계 취득하면 뭐예요? 원칙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봐요. 증여 계약일. 그런데 무상 중에서도 상속 있죠? 상속은 계약이 없잖아. 아버지 꽃피는 봄날에 웬만하면 주말에 꼭 돌아가셔야 돼. 알았어. 계약합니까? 상속은 계약이 없잖아. 그래서 가로 안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요. 유증은 유언장으로 받는 게 유증이고 유언장 없이 받는 게 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증은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상속. 그건 언제?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취득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상속이란 말이 없이 그냥 무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이래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쁜데 민법이었으면 안 나왔지. 그죠? 세법이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는데. 좋아. 여러분이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수업 나왔어요. 그럼 내가 감동을 했네. 그래서 내 전 재산이 인천에 아파트 5억짜리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 전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받아 안 받아? 웃겨요. 아니, 돈 많은 사람들 욕심이 더 많아요. 전 재산 그러면 다른 학원은요 뭐라 그러냐면 안 받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꺼리낌 없이 받는다 그러네. 있는 사람은 하나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나 봐. 그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증여 계약을 해서 주겠다. 여러분은 받겠다. 계약했죠? 증여 계약? 여러분은 언제 취득이야? 계약일. 법에 그랬잖아. 증여 계약 언제? 오늘 취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오늘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왜? 내가 오늘 뭐를 하고? 계약하고 증여 계약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뭐라고? 나 오늘 잘하고 왔지? 분당에 가서 우리 아파트 전 재산 뭐하기로?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왔다? 그럼 거의 죽음이겠지. 그죠?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하고 내가 이행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법은 무조건 계약일에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약일로부터 그게 취득일이니까 이거 무상도 그래.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됐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밑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기억하지 않더라도 무상하면 뭐다? 계약일.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원시 취득의 맨 밑에 원시 취득 있죠? 505쪽에 양가로 1번만 건축물 뭐? 건축 또는 뭐? 개수. 여러분 건물 지었어요. 상가 건물 지었어. 여러분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 허가받고, 주로 허가받고 하죠.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나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봐야죠. 이게 사용 승인이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봐서 하자가 없을 때 사용해도 좋다라고 사용 승인서 내줘요. 그럼 그거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상이 한 명도 없다. 건물 지어놓고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해. 미리. 그러면 세법은 뭘로 가느냐? 세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둘 중에 뭐 하는 날? 빠른 날. 그래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 하는 날? 빠른 날. 여기서 사실상 사용이라면은요,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는 날이야. 예? 그러면 하루도 오차가 안 생겨. 실무에서는. 여러분 건물 지어놓고요, 취득세 조금 천천히 내려고 건물 지어놓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뭐해?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보고 어떻게? 얘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한전에 가스공사에 확인해서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 돌아가는 날 거짓말할 수 없어. 컴퓨터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공급하고 있다. 그럼 그때 뭐 한 걸로 봐? 이미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 날짜가 더 빠르다.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가산세 붙는다 이 얘기지. 그래서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볼까요? 핵심만 봐요. 취득 시기, 부동산의 취득 시기 유상하면 일반 거래는 뭘로 가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뭐?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2번 객관적인 거래라는 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게 뭐? 앞글자만 따서 5개. 국, 외, 공, 판, 법.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 결, 문, 법인, 장부에 입증되면. 그죠? 2번 무상승계 취득은 뭐? 계약일. 상속은 뭘로 가요? 상속, 개시일.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그런데 계약일이나 위에 실제로 취득한 날보다도 중간에 뭐를 먼저 하면? 선등기 그랬죠? 예? 등기가 뭐 하면?
빠르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계약이 부과되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됐어요?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